반갑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장 박한구입니다. 저희 추진단의 업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 연간 5천억 정도의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을 저희들과 19개 테크노파크에 있는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AES 기반의 로우 데이터 수집 저장 표준 체계는 저희 추진단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획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용역 프로젝트를 독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표준 저장 체계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이 우리 평가원들, 또 컨설턴트, 또 코디네이터, 또 도입기업, 또 이 제조기업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번 처음 하는 교육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데이터 수집 저장에 대한 표준 체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이 중요한 만큼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공감대를 갖고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우리가 뭘 배워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과 실행방을 먼저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지금 2022년도까지 3만 개 구축을 목표로 해서 19개 테크노파크에 있는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만 개의 목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숫자가 6만 7천 개 정도 되는데, 그 6만 7천 개 중에서 한 50% 정도는 우리가 스마트 제조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 사람을 좀 단순 근로자를 지식 근로자로 바꿀 수 있네, 또 이렇게 하니까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네 하는 저변 확대를 위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부터 준비한 저희들이 기존의 자체 전산실에 구축했던 이러한 전산 자원을 클라우딩 컴퓨터 상에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 캠프라는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라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우리 제조기업에 있는 전산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인공지능을 제조기업에 접목시키는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제조 로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저장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제조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2025년도까지 5G나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한 1000개 정도 구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급 기업들이 개발한 솔루션들을 세계 시장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추진한 2014년도부터 지난 20년까지 스마트 보급 확산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19,799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이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색깔의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중간 1, 중간 2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고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을 좀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의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기초 단계는 제조 현장의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가공 조립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그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고 자동화하면서 생산 계획과 실적 관리를 자동으로 집계하고 관리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현장의 POP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조 현장에서 가능하면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나 또는 AGV를 이용해서 대체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 기초 단계를 추진하게 되면 저희 작년까지는 1억 5천을 지원을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0.7억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도입기업이 0.7억 이상을 지불해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고도화 1 사업인 중간 1단계 사업은 이런 기초 단계에서 또 좀 더 기초 단계가 간이 자동화라고 한다면 중간 1단계는 설비별, 공정별로 자동화를 해서 노동 집약적인 생산 공장을 기술 집약적인 생산 공장으로 디지털화까지 연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생산된 정보가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실시간으로 생산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그런 그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간 1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2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입기업이 2억을 내서 전체적으로 4억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2단계입니다. 이 중간 2단계는 고도화 사업 2로 실제적으로 생산 현장을 공장 전체를 자동화를 하고 그 자동화된 설비로부터 측정되는 제조 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오늘 교육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생산 현장에 적용해야 될 AES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체계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또는 빅데이터, AR, VR 또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생산 현장을 예측 제어하는 쪽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전체 공장 단위로 추진하는 걸 우리가 중간 2, 즉 고도화 사업 2입니다. 이 고도화 사업 2는 저희들이 4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도입기업이 4억을 내서 8억짜리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간 1과 중간 2 단계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도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도 단계가 될 때는 생산 현장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기업과 기업 간의 공급 사슬상에 있는 기업들 또는 가치 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결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즉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해주는 모습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숙도 레벨에 맞춰서 정부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는 ERP 서버와 ERP 소프트웨어, PLM 서버와 PLM, SCM 서버와 SCM 소프트웨어, MES 솔루션과 MES 서버가 각각 도입돼서 운영을 해왔지만, 이런 자체 전산실에서 구축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IT 인력도 있어야 되고 보안도 철저하지 못하고 다 상당히 그 비현실적인 실효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에서 각 중소기업 전용의 전산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모습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서는 캠프라고 해서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조기업이나 공급기업들이 이제 이 플랫폼에서 솔루션을 돌리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사용한 양만큼 지불하는 종량제 과금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뭐 라이센스비가 1억 들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라이센스 비용은
매월 얼마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필요하면 50만 원씩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 적게 드는 만큼 그 초기 투자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산 현장에 작업자들이 하고 있는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좀 자동화, 디지털화하는 데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그 제조기업이 힘든 것이 주 52시간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 52시간제의 인력들이 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좀 기계화, 자동화를 하고 사람은 단순 근로자에서 지식 근로자로서 이제 원격에서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생산 현장을 좀 더 개선해서 품질을 높인다든가 또는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하는 쪽에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지식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CSP사를 선정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난해 공모를 해서 캠프라는 CSP 이름으로 해서 NHN과 KT의 EIS단을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파스타와 이 파스로서 플랫폼에서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급기업의 솔루션들을 ERP, SCM, PLM들을 다 함께 SaaS 레벨로 올려서 작동해 주도록 하는 모습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캠프에 올려서 활용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우리 기업은 네이버에 올려서 하겠어? 그럼 또 네이버에 올릴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는 해외에도 공장이 있어서 해외에 있는 공장과 우리나라의 공장이 같이 이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활용을 하려면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정을 해도 저희들이 3년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또 라이센스 비용 또 SLA 비용을 3년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소기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5년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체 전산실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가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보안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권장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기존에 있는 ERP, MES, PLM 솔루션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ERP, MES, PLM, SCM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사의 솔루션들을 CSP사에서 제공하는 파스 위에서 SaaS 레벨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파스단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통해서 빅데이터베이스 또는 SCM, ELM, PLM 이런 솔루션들이 소켓으로 꼽아서 쉽게 이 파스상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CSP에 있는 기업들과 기존의 솔루션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SaaS로서 개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이용해서 언제 설비가 고장날 것인지 언제 부품을 교체해야 될 것인지 사는 예지정비 기술 또는 품질이 언제 일어나고 설비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를 얼마만큼 더 낭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오염을 얼마만큼 많이 발생시키는지 등등 이런 예측 기반의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SCM, PLM, SCM과 같은 기간 솔루션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예측 솔루션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제조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각 기업들의 솔루션들이 파스단에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솔루션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제 우리가 25개 업종별로 되는데 예를 들어 뿌리 업종인 경우 우리 플랫폼에는 뿌리 업종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이 올라가서 하나의 패키지, 완 패키지로서 작동을 한다. 또 우리는 기계 부품 업종에 대해서 한다. 우리는 전자 부품 업종에 대해서 한다. 또는 우리는 섬유 업종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을 완 패키지로 제공하는 모습으로 미래는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올해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각 업종별로 이런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작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올해 잘 수행만 하게 되면 2, 3년 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을 공부하러 오는 모습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솔루션들이 완 패키지로 글로벌 시장의 플랫폼 상황의 솔루션으로 팔 수 있다. 이런 자신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여러분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제조기업에 있는 사장님들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내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고 뭐 마음대로 조회하고 데이터가 노출되는 거 아니야? 우리 경영정보가 너가 비밀인데 이걸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터에는 그 회사, 여러분 회사의 전용 전산실을 만들어 줍니다. 그 전용의 전산실에 제조로 데이터도 저장하고 경영정보, 비밀정보가 들어있는 ERP 시스템, PLM, SCM 정보가 들어가고 생산정보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MES 시스템이 구동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빅데이터 솔루션들이 접목이 돼서 하나의 완 패키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의 방을 각 기업마다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그 전용의 방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 보수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 올려준 재산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중소기업 사장님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이 보안 키,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업별로 노하우를 보안이 강화돼서 저장할 수 있다. 이거를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각각의 방에 이제 제조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으면 두 번째로 이제 제조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판매 생산 계획과 수주 계획 또 생산 계획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재고를 제로화시켜서 원가를 30% 절감한다든가 또는 품질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실수율을 높이는 등 이러한 그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를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AGV를 도입한다 또는 로봇을 도입한다 또는 자동화 기기를 도입한다 또는 뭐 사출기 열처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를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직접 했다면 앞으로는 그 설비 상태 정보를 공급한 메이커에 다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그 공급한 설비 메이커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지정비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그런 걸로 해서 조업의 노하우가 아니라 설비 상태 정도는 그 설비 벤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원격으로 예지정비 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생산성, 가동률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이는 모습으로 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세 가지 사업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조 데이터를 품질이 좋은 데이터 그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또 연속적인 데이터를 1년 이상 저장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도 활용을 하고 대학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한다 할지 연구소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그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NDA, Non-Disclosive Agreement, 비밀보호 협약을 맺어서 그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4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제조기업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 현장의 작업자들이 하는 부분을 표준화하고
표준화한 거를 이제 자동화한 다음에 전사 최적화를 해서 도입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일은 이런 생산 현장이 자동화되고 또 디지털화되고 ERP, MES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생산 현장부터 이렇게 바텀업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들은 바텀업보다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ERP 보고 3만 대 구축해가지고 뭐 ERP 시스템 먼저 도입을 하고 ERP 시스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사람이 입력하고 그것도 잘 맞추자고 해서 또 MES 시스템 들어오고 또 MES 시스템 들어도 MES에 대한 생산 실적을 생산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람이 또 입력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ERP나 MES를 사용을 잘 아는 사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데이터로부터 제조 로 데이터를 AES 기반으로 수집 저장을 하는 디지털 사업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바텀업을 해서 사람이 단순 근로자가 이제 지식 근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스마트 보고 확산 사업의 고도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현장이 디지털화되고 장비와 장비관, 장비와 사람관 서로 연결이 돼서 이러한 AES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여기에 인공지능, AR, VR 또는 디지털 트윈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고장을 예측하고 자율생산 체제를 구축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조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쟁력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또 직원들은 더 풍요로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번 교육의 핵심인 AES 기반의 수집 저장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을 하는데 각 장비별로 서로 다른 동일한 전국의 이제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 CNC 머신이다. 그럼 CNC 머신에 대해서 다 서로 다른 데이터 측정 항목, 또 어디는 미리미리로, 어디는 센티미터로, 어디는 마이크로미터로 뭐 이렇게 측정 단위도 다르고 어디는 1초 주기로, 어디는 100ms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속성과 데이터 항목으로 측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년 이상 저장을 해놨다 이거죠. 그럼 CNC 머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 기업마다 다 데이터의 형태와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데이터 수집 항목이 없어서 한두 개가 빠져서 다시 또 수집 저장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전처리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기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조기업 전용의 데이터 포맷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AES 기반의 데이터 포맷을 국제 표준으로 도입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솔루션을 도입하고 또 데이터의 가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AES 기반의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지 또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뒤에 다른 강사분들이 AES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각 장비별로 예를 들어서 로봇이다? 그럼 로봇에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해서 속성과 네이밍 표준화가 다 돼줘야 되죠. 이런 것이 이제 국제 표준의 CDD를 통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 표준화된 그 데이터가 AES 템플릿으로 우측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이 되면 이것이 이제 OPC UA 통신을 거쳐 통신으로 해서 제어 현장에 있는 PLC에서 게이트웨이 PC로 클라우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표준화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가이드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할 내용은 이런 제조 현장의 각 디바이스별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그 어셋에 대해서 어떻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을 템플릿을 작성하게끔 만들어 주느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 장비별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하고 AS 템플릿을 작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그 작성된 데이터의 내용을 PLC로부터 OPC UA 통신을 지원하는 PLC인 경우에는 바로 OPC UA 통신에 의해서 회사에 있는 엣지 게이트웨이까지 저장이 되고, 엣지 게이트웨이에서 타임 시리즈 DB로 저장이 되고, 그 타임 시리즈 DB에 저장된 일부의 내용이 대부분 모든 내용이 되겠죠. 모든 내용이 OPC UA 통신을 거쳐서 클라우드 컴퓨터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까지 자동으로 저장하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AS 스토리지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또 엣지 게이트웨이 중소기업에 설치되는 엣지 게이트 패시에도 스토리지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가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또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ES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표준 체계를 어떻게 확산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AES 템플릿 작성 가이드 매뉴얼 소프트웨어 3개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1월부터 코디네이터, 평가원, 제조기업, 공급기업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실습을 통해서 완벽한 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업의 자격을 인증을 해주고, 이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받은 기업이 실제적으로 스마트 보급 확산 사업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장비, 국제 표준의 CDD에서 새로운 속성과 이런 게 정의되지 않은 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은 공급기업이 먼저 작성을 해서 우리 검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규정에 맞게끔 잘 돼 있다. 그럼 바로 사업이 되고, 또 일부는 또 추정을 해서 최종적인 새로운 장비에 대한 커먼 데이터 딕셔너리를 AES 템플릿 상에서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비별로 AES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이미 정의된 장비는 그대로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AES 인증기관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AES에 관련돼서 실행하는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향후 계획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은 4가지 데이터 영역으로 되어 있어. 아이덴티피케이션 영역, 각 그 로봇과 서브 파트별로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제 표준의 기름에 의해서 네이밍 표준에 따라서 네이밍도 해주고, 또 오퍼레이션 데이터 영역이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작동되는 센싱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속성을 정의해서 저장할 건지, 또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테크니컬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도면이나 또는 펑션, 스트럭처, 소프트웨어 같은 다큐멘트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저장할 거냐는 부분들에 대한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1단계로 이루어진 거는 AES 기반의 데이터 애큐시션과 스토리지 프로세스를 스탠다드 했기 때문에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오퍼레이션 데이터 영역만 저희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AES 기반의 설비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엔지니어링과 매니팩처링을 해서 어떻게 국제 표준에 따라서 AES 기반으로 표준화를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올해 다시 별도의 영역으로 추진을 할 거고, 그게 되면 우리나라의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AES 기반으로 장비를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AES 기반의 엔지니어링과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품은 맨 위에 상위단에처럼 실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디지털 트윈으로 자동차 프레임워크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티어 1사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그 티어 1사에 보내주게 되면 티어 1사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설계를 또 CPS 디지털 트윈으로 설계를 ASS 기반으로 하고, 그 AS 기반으로 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티어 2, 3, 4에게 그 설계 도면을 줘서 그에 적합한 디지털 트윈을 AS 기반으로 작성을 해서 설계도가 주면 그 볼트 너트부터 시작해 쭉 설계돼서 올라온 것들이 최종적인 완성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사전에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테스트를 해서 오케이 성능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이제 하드웨어 제작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과 장비를 엔지니어링하고 제작하고 또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까지 다 AS 기반으로 바뀐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 이러한 AS 기반의 엔지니어링과 매니팩처링을 프로세스를 아는 기업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만의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한양대학교하고 네스트필드, 또 LS 일렉트릭, B&R, 또 우리 생기원 등과 같이 부표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산하의 LNI 4.0과 SGI 4.0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까지 AS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였고, 또 올해는 엔지니어링과 매니팩처링까지 표준화해서 우리나라가 4, 5년 후에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저희 추진단이 국내 또 민간단체들과 협업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 계신 평가원 여러분, 또 코디네이터 여러분, 또 컨설팅 여러분, 또 공급기업 여러분, 또 도입기업 여러분들이 이 AS 기반의 수집 저장 체계를 잘 이해를 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수집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주시면 나중에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쉽고 경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